강한 한기를 몰고 오겠습니다. 슈퍼컴퓨터 예측을 보시면 내일 밤 자정 무렵 10도 선의 한기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을 뒤덮는 것이 보입니다. 특히 모레 아침 설악산의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겠고 대관령 6도 등으로 높은 산지는 무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은 11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뚝 떨어지겠는데요. 한층 도톰한 외투를 꺼내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18호 태풍 끄라토는 현재 매우 강한 세력으로 타이완 남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레 오후쯤 타이완에 상륙한 뒤 힘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에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영향 여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춘천 21도 등으로 오늘보다 7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비가 강한 한기를 몰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천 대가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줬다고 의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체감 온도는 3도까지 낮아지겠고요. 파주의 아침 기온 7도, 서울도 10도로 찬바람이 강해서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씩 더 낮아지겠습니다. 한편 초강력 세력으로 발달한 18호 태풍 끄라토는 현재 타이완 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느리게 이동 중입니다. 모레 타이완에 상륙해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태풍의 수증기와 찬 공기가 충돌하는 일부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천절인 모레 강원도와 충북,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울산을 비롯한 경상권 해안에 최고 60mm 이상의 다소 많은 비가 오겠고요. 오늘 밤부터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춘천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 대구 22도로 종일 쌀쌀하겠고요. 주말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축구협회 관련 논란과 걸그룹 관련 이슈가 번갈아 가듯 인터넷 여론을 흔드는 와중에도 꾸준히 확산되는 의혹이 있습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는 자신 관련 의혹이 이어졌을 때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사과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젠 여당에서도 김 여사가 등장하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서 누가 배우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것 없이 누군가의 사과만으론 덮지 못할 지경이란 뜻입니다. 개천절인 내일도 보온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4도, 파주 7도, 서울이 12도로 10월 중순에 해당하는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 경상권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부터는 경기 남부를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부산 등 경상권 해안에 최고 60mm 안팎이 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18호 태풍 끄라토는 내일 오전 타이완에 상륙하겠습니다. 주말쯤 열대저압으로 약화된 뒤 저기압으로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태풍 수증기 때문에 이번 주말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19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지키고 보호하려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건 무엇일까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정치판에 뛰어들 때도 그 이후에도 대통령 스스로는 늘상 수호하려는 건 헌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헌법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레까지는 예년 이맘때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겠고요. 일요일 아침 기온이 14도로 기온을 점차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18호 태풍 끄라토는 오늘 오후 타이완 남서쪽에 상륙했습니다. 이 태풍은 내일쯤 열대저압으로 약화돼 저기압으로 완전히 소멸하겠고요. 한반도 상공에 버티고 있는 찬 공기와 이 태풍 수증기가 충돌을 하면서 일요일쯤 남부지방과 동해안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새벽에 제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낮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경기 남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인물과 저희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수년간 지켜본 측근이 2년 전 재보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전에 김 여사와 명 씨가 통화한 내용을 여러 번 들었다고 주장한 건데요. 김 여사가 직접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고 확인하며 공천이 잘 될 거란 취지로 통화한 걸 들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명 씨는 자신에겐 김 여사가 오빠라고 말하는 녹음 자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김건희 여사 첫 단풍은 유난히 길었던 더위 때문에 평년보다 6일이 늦었고요. 가장 아름다운 절정기는 이달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활동하기에 수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의성의 아침 기온이 8도, 대관령 5도 등으로 내륙 산지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최대 17도가량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의 최고 40mm, 남부지방의 5에서 20mm 안팎이 되겠고요. 충청도에는 1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5도, 부산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번에도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당론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이번엔 이탈표가 최소 4표는 나온 걸로 보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역시 다시 폐기됐는데요. 이탈표가 나온 국민의힘은 그래도 일단 부결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고, 야권은 일제히 여당이 용산의 꼭두각시가 됐다며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또 지나겠습니다. 가을비답게 양은 많지 않아서 대부분 5에서 30mm가량 되겠고요. 충청 남부 쪽에도 잠깐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후 시간에도 내내 서늘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의 기온 21도, 광주도 2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씩 낮아지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전북, 경북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이른 시간 이동하신다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14도, 춘천 등 중국 내륙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하겠고요. 한낮의 기온도 서울 21도, 대전 21도, 대구가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월요일인 모레 오전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이후 서울 등 내륙 지방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C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회계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자체 여론조사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여러 번 보고했다는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요. 회계 보고서 안에 이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 자금이 쓰인 흔적은 없었습니다. 자,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준 거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MBC가 네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도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지방은 화요일과 한글날인 수요일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7.9도에 머물면서 평년보다 크게 낮았는데요. 내일부터는 23도 안팎을 보이겠지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출근길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산지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14도, 춘천 12도, 전주 1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2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 지방은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쾌적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나는 만큼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인데요. 남부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이틀 만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재 구름 모습을 보시면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이 낮은 구름대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의 하늘은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의 가시거리가 최소 50m까지 짧아지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낮에는 따가운 가을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0.7도로 종일 선선했는데요. 내일은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오후부터 경기 남동부를 비롯한 동쪽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25도, 광주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격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MBC와의 통화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초대 국무총리를 누구로 임명할지 조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실을 향해 거짓말이라면 나를 고소하라고 큰 소리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윤 대통령이 명 씨와 만난 사실을 부인하진 않는 대통령실은 왜인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멀리 있는 산은 형체가 아예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청주인데요. 시야가 매우 답답해서 자동차도 안개등을 켜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 전국 내륙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종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쪽 곳곳에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가량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3도, 대구 13도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4도, 부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냐고 검사한테 묻겠다. 검찰 수사를 받으며 이런 식으로 큰 소리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발언이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는 건데요.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실세다, 제2의 최순실이다라는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벼랑 끝 전술이라며 평가. 윤석열 대통령 제주에는 오늘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질 텐데요. 제주에는 5에서 40mm, 서해안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서울을 비롯한 서쪽 내륙 지역에도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출근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경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50에서 8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조심히 이동해 주셔야겠네요.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경상 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의 최저 기온 15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부산이 2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고요. 따가운 햇살 아래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대통령실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관련해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알고 있는 건 맞고 자택에서 2번 만났지만 친분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다. 급하니까 헛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오히려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줬다는 정면 반박이 나옵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는 권력을 잡으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알아서 안 움직이기 시작할 땐 권력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최근 김 여사에게 불리해 보이는 검찰 조사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특검까지는 안 가려는 포석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 권력이란 국민에게서 나오고 민심은 의혹과 꼼수가 아닌 진실을 원한다는 겁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는 금요일인 내일은 가을 하늘이 청명하게 드러나겠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14도, 나주가 11도, 거창이 9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동안에는 따가운 햇살이 비치면서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서해안, 영남 지역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내일 아침 내륙 지역에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또 당분간 경상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 14도, 광주와 대구 13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24도, 광주와 대구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아서 나들이 가시기 좋겠고요. 다음 주 내륙 지역은 구름만 끼는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관련 뉴스가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만 명 씨와 가깝다고 지목된 정치인들은 물론 대통령실도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야권은 뭐가 무서워 대응도 못하냐며 정부 여당을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지만 너무 어려서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세상 어떤 아이도 가정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죠. 어른이 되어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좀 많아지는데 그런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한 뉴스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전 일찍부터 나서시려면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산지뿐만 아니라 대부분 내륙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좁혀질 수 있겠고요.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동 시간을 넉넉히 두셔야겠네요. 또 내일 해가 뜨면서는 맑은 하늘 아래 안개가 금세 걷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겠고요.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체온 조절할 수 있는 겉옷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경상 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 대구의 최저 기온 13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24도, 광주가 26도, 대구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전국 하늘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잦겠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충청과 남부 지역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작가 한강 씨가 선정됐습니다. 한국 문학과 함께 자랐다는 우리 작가가 세계 문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노벨상도 인정한 겁니다. 이제 한강 작가의 이름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자 최초의 아시아 여성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의 역사에도 새겨지게 됐습니다. 평소와 달리 벅찬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어 좋은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전인미답의 길을 열면 그 발걸음은 다른 이들의 꿈이 되기도 하죠. 바로 그 발걸음이 가려지고 왜곡되기 쉬운 시대의 아픔과 약자의 고통을 먼저 들여다본 작가의 것이어서 안도감마저 듭니다. 앞선 세대에선 미처 꿈조차 꿔보지 못했던 세계 여러 무대에서 앞으로는 더 많은 한국인이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그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어도 방해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더 이상 시대에 역행하는 건 멈추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만큼이나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단 해가 지고 나면 금세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일교차 대비는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려했던 미세먼지 가능성은 낮아졌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내륙 대부분 지방에 복사 안개가 자욱하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 가시거리가 200m 아래까지 좁혀질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안개가 거치더라도 곳곳에 여전히 시야가 뿌연 곳들이 많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하늘의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14도, 그 밖에 내륙 지방 1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 25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는 촉촉한 가을비가 지나겠고요. 다음 주 후반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비선 의혹을 끊으려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그동안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발언들을 하긴 했는데 이번엔 좀 더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불쾌한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공개 대응은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많은 분들이 서점을 찾았는데요. 오늘 밤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골라 읽어보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요?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내일 밤사이 시간당 10에서 30mm씩 쏟아져 최대 8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남부와 제주에도 많게는 10에서 60mm, 강원 영동 남부와 충청 지방은 비교적 적은 양이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방은 내일도 흐리기만 하다가 모레 오후부터 차츰 파란 하늘을 되찾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하다가 주 후반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비는 오후에 충청과 남부 제주를 시작으로 밤이면 강원 영동 남부에서도 오겠고요. 낮 동안 경기 남부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크게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과 대구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금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로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또다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번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참변이 일어날 거라며 군사적 공격 가능성도 북한이 내일 아침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5도에서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예년보다 크게 포근한 아침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곳곳에는 가을비가 내렸는데요. 밤사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우려됩니다. 특히 부산에는 이례적으로 10월 중순에 호우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음은 슈퍼컴퓨터로 예측한 예상 강우량입니다. 시간당 최고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면서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경상해안가에 최고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 곳곳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우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7도, 대구가 18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광주와 대구 2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조후반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늘 실시간 인터뷰를 통해 추가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김 여사가 자신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에 와서 일할 사람들 면접도 보라고 했다며 대선 이야기를 하면 다 뒤집어질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과거 윤 대통령 부부가 스피커폰으로 자신과 매일같이 통화를 했다는 대목에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같이 들었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하자 김건희 여사 라인 같은 건 존재하진 않는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마치 배우자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사과 때와 비슷합니다. 당연한 얘기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자체가 이상한 거고 그런 상황 만든 게 잘못인 겁니다. 온통 화제를 뒤덮어 혹하기 쉽지만 그렇다고 자꾸 튀어나오는 비정상으로 정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흐린 하늘마저 배경 삼은 단풍들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있고요. 한계령에서도 삐쭉빼쭉 바위 사이 형형색색 단풍잎이 곱게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울산 바위 부근에도 고운 물감을 톡톡 떨어뜨릴 듯한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오대산은 오늘 산의 80%가 물들었고 설악산은 이번 주말쯤 단풍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은 가을볕이 비추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 모레는 26도로 평년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10월 중순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그래도 일교차 대비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오후 시간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으로 여전히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은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나를 감옥에 보낸다고 협박하니 공개한다. 감당해봐라. 이런 얘기와 함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한다고. 김건희 여사는 명 씨에게 오빠 대신 사과를 한다며 자신이 완전히 의지한다는 명 씨를 명 선생님으로 불렀는데요.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야권은 김 여사가 사실상 대통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습니다. 도로의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크게 좁아지니까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날은 이례적으로 포근해서 오늘 전남 강진의 낮 기온이 28도 선, 서울도 24도 선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등 평년 수준을 6,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모레 전국에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면서 사라질 전망입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곳곳에 연무나 방무 현상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 26도, 전주 26도, 대구 2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강하고 요란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토요일 비가 그친 뒤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 선까지 낮아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전국을 소용돌이치게 한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에 경고성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소위 오빠 카톡을 과거의 사적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하자 그러면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라며 응수한 겁니다. 또 대화를 담은 사진이 2,000장은 된다며 윤 대통령과 직접 나눈 공적 대화도 공개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는데 국민의힘은 명 씨가 당원이라는 걸 확인하고 당원 명부 유출 경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의 탈탈 터는 수사로 인해 내로남불이란 말이 유행같이 회자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검찰이 곧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처분을 내린다고 하죠. 최소한 위선적이라기라도 하다면 부끄러운 줄은 알아서 대놓고 이상한 일을 벌이고 모른 척하진 않을 겁니다. 로 가을 산행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내일은 날씨가 급변하면서 가을 추위를 부르는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을 폭우가 우려됩니다. 강원 영동에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많게는 1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져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비가 가장 강한 시점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외 지역도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지역이 20에서 60, 많게는 80mm가량이 되겠고요. 강원 높은 산지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어서 산행 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구름 뒤로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급격히 쌀쌀해져서요. 일요일 아침 서울 기온이 9도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이 깜깜한 밤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이번에도 역시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는 계좌를 이용당해 돈을 벌게 됐을 뿐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긴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김 여사 본인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는 것 역시 불기소 처분의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지난 4년 반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선 김 여사에 대해 계좌를 제외하곤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사들 권한이 강력하고 무서울 수 있다면 그건 계속 의심하고 불러 해묻고 증거와 허점을 찾으려 하고 어떻게든 죄를 입증하려 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검사들이 그러질 않는 게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이라던 얘기를 새삼 곱씹게 됩니다.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거라 여기고 법 아래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겐 그게 더 무서운 면모겠죠. 서울 지역도 시간당 최대 20.9mm로 10월 중순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강원 남부 산지와 부산과 울산 등 경상 해안 쪽에 호우특보가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차츰 서해상에 보이는 비구름이 들어와 밤사이 또 한 차례 폭우를 쏟아내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최대 120mm 이상, 중부 내륙과 남해안에도 최대 80mm가 넘는 추가 폭우가 우려되고 있고요.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원 높은 산지 쪽에는 비가 첫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0도 안팎이지만 오늘보다 썰렁함이 감돌겠고요. 차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일요일 아침 서울 기온이 8도 전까지 급강하하겠습니다. 내일 비는 오전에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는데요.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은 내일 밤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짓 브리핑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에 가로막혔다고 브리핑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MBC 보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법원까지 못 가도록 가로막은 게 검찰이었던 셈이죠. 첫 소식 이준희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2020년 11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장은 코바나 컨텐츠 의혹 사건 관련이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영장은 한 번도 청구한 적 없다는 사실이 M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휴일인 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슈퍼컴퓨터 예측도를 보시면 모레까지 6도선의 한기가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을 뒤덮고 0도선은 강원 동해안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강원 북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설악산의 수온주가 영하 3도선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려 1cm 안팎 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천 등 내륙 깊숙한 곳은 5도 안팎, 서울도 8도 등 오늘 아침보다 10도가량씩 낮아지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강풍특보가 내려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 시속 70km 안팎의 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전국의 기온 10도 안팎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낮의 기온도 20도를 밑돌면서 썰렁하겠습니다. 한기의 힘이 오래가진 않아서 모레 낮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 또 가을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휴일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기각된 것처럼 밝혔다가 하루 만에 거짓인 게 들통이 났죠. 김 여사 주거지도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도이치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이래놓고 물증이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건데 증거를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국정감사 도중 공개한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 컨텐츠 사건 영장 청구 내역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름은 딱 한 번, 그것도 코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건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일 오후에 만납니다. 단둘이 만나는 독대 형식이 아닌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3자 면담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한 대표가 이미 3가지 요구사항을 던져놓은 터라 대통령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성과 없는 빈손회담이 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설악산의 첫눈은 작년보다 이틀 빠른 겁니다. 상층 찬 공기의 힘이 빠지고는 있지만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공기가 꽤나 차갑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낮 동안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용이한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인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특히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종일 흐리겠고 바람은 오늘보다는 잦아들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전국이 10도 안팎의 분포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한낮의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과 대구, 강릉도 20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주 중반 비구름 뒤로 또 한 차례 한기가 남하해 수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 목요일 아침에는 9도 선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추위를 불러올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가을비는 가을비인데 남부지방에서는 마치 여름철 같은 호우가 예상됩니다. 슈퍼컴퓨터 예측을 보시면 붉게 표시된 제주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제주도에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에 100mm 이상이 되겠고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도 6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남아야겠습니다. 특히 목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급격히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 밤에 서해안 지방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낮아지겠고요. 부산과 여수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수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출석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받게 해줬다는 명태균 씨의 녹취를 공개한 강 씨는 자신은 명 씨의 말을 듣고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믿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비는 10월 하순 기준으로 21개 기상 관측소에서 역대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여수가 113.1mm로 역대 1위, 부산 105.3mm로 역대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비구름 뒤로 반짝 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1.5km 상공의 찬 공기의 흐름도입니다. 내일 오전이 되면 북서쪽에서 다가온 이 3도선의 한기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내륙을 뒤덮겠습니다. 특히 목요일인 모레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8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해지겠고요. 대관령의 체감 온도는 영하 2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 강원 산지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하늘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20도를 보이겠고요.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중단과 인적 쇄신, 의혹 해명 협조, 이렇게 세 가지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은 이랬습니다.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뭐가 문제인지 적어서 알려주면 판단해보겠다. 해명 협조를 요구하기 전에 구체적인 의혹부터 가져와라. 결과적으로 면전에서 모든 요구를 거부한 셈입니다.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주요 언론이 질타합니다. 야당은 줄곧 비판했고 이제 여당 대표까지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영부인은 민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게 거듭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버티면 민심도 지칠 테고 시간은 결국 지나간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그렇게 허비하면서 탕진하고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내일과 한국 사회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까지도 담보로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는 것은 오늘 새벽에 촬영된 해성입니다. 8만 년 만에 찾아온 아틀라스 해성인데요. 긴 꼬리를 끌면서 밤하늘을 아름답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며칠 전 강원도 영월에서 촬영된 해성입니다. 한옥을 배경으로 밤하늘을 멋지게 수놓고 있는데요. 해성은 맨눈으로도 보이는 밝기고 쌍안경으로는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해가 지고 1시간 뒤부터 가장 잘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퇴근길에 밤하늘을 한 번씩 올려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밤사이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은 7도, 설악산과 대관령은 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내륙 산지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방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낮에는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7도, 안동 6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3도는 것을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이틀 만에 다시 김 여사를 겨냥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면담 내용을 각색했다며 빈손으로 끝난 대통령과의 면담에 불쾌감을 표하고선 만남의 성과를 포장하지 말고 자신의 요구에 대해 답을 주면 될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와 뎁사리 밭에서 시민들은 가을 추억을 남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상공의 기온인데요. 파란색은 찬 공기, 붉은색은 따뜻한 공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기온을 5도 이상씩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따뜻한 공기가 내일은 우리나라를 뒤덮겠습니다. 서귀포의 낮 최고 기온이 26도, 김해 25도로 남해안 지방은 초여름처럼 덥게 느껴지겠고요. 서울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러한 날씨는 내일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종일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 사이 내륙 대부분 지방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1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 사이에는 제주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가 MBC 보도로 금세 들통이 났죠.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를 보유한 계좌주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없다고 이미 브리핑 때 설명을 했다며 거짓말이 아니라 오해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런데 이 해명마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IMF 사태 당시 서민들이 흘렸던 피눈물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연말 대란을 목전에 둔 그해 상반기까지 나라를 가장 시끄럽게 했던 건 대통령 가족 문제였습니다. 지금 수출이 곤두박질 치고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가 눈앞이고 당연히 세수도 줄어서 서민 살림살이 신경 쓰기에도 흔들리는 기업들 지원하기에도 빠듯할 만큼 나라 곳간이 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을 이끄는 이들이 대통령과 영부인 관련 문제에 붙잡혀 꼼짝 않는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의혹을 무시한 채 자초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까지는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예년보다 온화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4도, 광주 25도로 평년 수준을 6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일요일인 모레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의 최고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30mm 안팎입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양이 많아지겠고요. 아침 사이 내륙 지방은 짙은 안개가 끼겠고 제주와 전남 해안가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대구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부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부터는 전국의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제주와 동해안 지방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해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의심을 받는 여론조사 업체의 관계자와 지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남쪽으로 가시면요. 내륙과 달리 제주 곳곳에선 종일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늦은 밤에는 강원 영동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서울 등 내륙 지방은 낮 동안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선선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부 내륙에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올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14도, 전주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쌀쌀함이 덜 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0도, 대구 21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씩 낮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 지방에 비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서울 등 내륙 지방은 쾌청한 가운데 예년 이맘때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남쪽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오늘 새벽 3차례에 걸쳐 이란 수도 테헤란 등지의 군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이달 초 200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재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로는 대기가 정체하면서 먼지도 일시 짙어지겠습니다. 안개와 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차츰 거치겠는데요. 낮 동안 구름이 끼면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0도, 광주도 19도로 오늘만큼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는 동해안 지방은 속초가 15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씩이나 낮아지겠습니다.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동해안을 시작으로 낮부터는 영남, 내륙과 부산, 울산, 밤에는 그 외 남해안에서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기온 보시면 서울 11도, 대구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1도, 대구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는 또 제주와 동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전국 내륙하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약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로는 명태균 씨의 옛 회사인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개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논의됐다는 정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교수는 이 비공개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당일까지도 투표율 전략을 짰고 윤석열 후보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장산과 한라산은 시작도 안 했는데요. 현재 내장산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산자락에 푸릇푸릇한 기운이 여전합니다. 어디서도 단풍의 느낌은 전혀 나지 않고 있는데요. 내장산의 단풍은 평년보다 일주일가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이 돼서야 가을산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풍이 느려지고 있는 이유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0.4도로 평년 수준을 4도가량이나 웃도라는데요. 목요일에는 22도까지 올라서 이번 주 내내 예년보다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빛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2도, 대구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21도, 부산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하늘이 맑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여론조사 비용 조달 과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 가능한 육성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파문을 폭로한 강혜경 씨는 명 씨가 당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말한 건 다 잊어야 한다며 그게 안전하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희는 12구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고 김혜연 씨의 어머니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잊지 말아달라고 유가족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했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겐 일어나지 않을 마치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윽박지르고 이죽거리고 오히려 따져묻고 감추려는 듯 하지만 그러나 뉴스데스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가을의 정취가 조금 더 머물다 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충청과 남부 내륙의 가시거리가 최소 50m까지 짧아지겠습니다. 낮에는 다시 맑아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1도로 평년 수준을 5도가량 크게 웃돌겠고요. 부산 24도, 서귀포는 25도로 초여름처럼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에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광주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1도, 대구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제주를 비롯한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면서 크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꼭 2년 전 오늘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참사에 159명이 희생됐습니다. 유족들이 애타게 외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기만 하고 여전히 일각에선 이 참사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왜 그날 그곳에 갔느냐며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들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이들이 일상을 살아가다 희생된 삶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12구 참사 현장이었던 이태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꼭 2년 전 오늘 그저 일상을 살아가던 수많은 생명이 한순간 사그라졌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고 여전히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멀리 둘 수 없는 이유는 누구든 희생될 수 있었던 참사였기 때문입니다. 눈부시게 빛나던 이들을 잃어버린 그날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아무리 지우려 덮으려 해도 우리의 기억이 그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3.5도, 서울은 21.4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5도가량이나 크게 웃돌았습니다. 다만 이른 아침 이동하실 때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경기 남동부를 비롯한 대부분 지방의 가시거리가 최소 20m까지 짧아지겠습니다. 한편 태풍 콩레이는 오늘 밤 사이 초강력 세력으로 발달해 내일쯤 타이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저기압으로 약화돼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소멸한 뒤 남기고 간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돼 모레쯤 제주도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와 남해안은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춘천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보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을 직접 들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설마 국가 안보가 아니라 다른 속셈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 워낙 사실일 거라 상상조차 어려웠던 이상한 의혹들과 그걸 뒷받침하는 소식이 계속 터져 나오니 의심을 안 하기도 어렵습니다. 끔찍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권한과 책임 있는 분들이 침묵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붉은색으로 나타난 남해안에 100mm가량의 폭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한 밤 시간대에 시간당 최대 50mm의 물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례적인 가을 호우의 원인은 오늘 오후 타이완에 상륙한 태풍 콩레이가 소멸하면서 남긴 수증기가 내일부터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주말을 맞아서 남해안과 제주를 가시는 분들은 폭우와 강풍 그리고 높은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올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밀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까지는 평년 기온이 크게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3도, 또 중부 내륙 산지는 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구 1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지겠는데요. 서울 19도, 광주 17도, 대구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육성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는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육성입니다. 인관이 손한테 물고 왔길래 제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을 좀 해줘라 했다고 명 씨에게 직접 말했던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 육성이 나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에도 다들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떠올리는 이유를 대통령실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보통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존심 센 윤 대통령이 당의 공천을 부탁했을 것 같냐는 얘기가 나왔다는데요.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을 말하죠. 아마 자존심이 센 게 아니라 자기애가 강하다고 해야 할 겁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돼 온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눈과 귀를 닫고 문제를 뭉개며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만 거듭하는 것 역시 진짜 자존심 강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대통령 육성